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다, 이렇게 저희가 느꼈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머리도 생머리로 쫙 이렇게 길고,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심지어 하얗고 퍼플, 보라색도 있더라고. 너무 자유. 맞아. 그리고 남자들도 머리 길잖아, 언니. 이 기타리스트, 예술가들 보면 머리 쭉 이렇게 묶어버리잖아. 난 진짜 놀랬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잖아, 북한에서. 북한은 당국이 정해주잖아, 언니. 북한 당국이 처녀들은 딱 단발머리, 색깔 만약에 염색한다 하면 이거는 아, 나 생각지도 못했어. 형벌감? 그냥 형벌감이야, 언니. 긴 생머리 안 되고, 정해졌어요, 북한은. 그래서, 야, 한국에서 너무 희한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언니, 내가 듣기에는 나도 겪었던 일이 있지. 머리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지. 그게 허나딱이 잡혔거든요, 중국에. 근데 중국에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이자처럼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들어갔는데, 가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노란 머리도 있고, 야, 이게 여기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보기에 북한 사람이 티가 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브릿지를 했어요. 브릿지. 길었던 머리를 세련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브릿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브릿지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야, 언니, 머리에? 브릿지란 게 몇 개씩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 가운데 쭉쭉 넣어주는 거. 다 노랗지 다 아니고. 않고. 그래, 이렇게 번지면 드문드문 노란 게 이렇게 줄 가듯이. 그거 했어? 이런 거 한 거야. 그렇게 잡혀놨어? 이거 하고 휘날리고 다니다가 잡혔어요. 북한 감옥에. 불이 잡혔으니까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서 말 들어보니까 저 노란 머리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다음 계획이 빨리 나오면 또 도망쳐서 또 나올 생각인데, 이 머리 잘라버리면 빰빰머리 되면 나는 이거 어떡하냐. 너무 걱정이 많았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브릿지는 그냥 잡혀가지고 빨리 집에서 누군가 와서 이제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직결서나 그게? 보안소. 보안소에서. 처음에 가면 보안소에 이제 똥굴에 앉잖아. 비행기 동생이 왔어. 그래서 언니 필요한 게 뭐냐길래, 야, 빨리 머리 물감 사오라. 새까만 거 머리 물감 사오라. 아이, 언니 어째 머리 샌노래 가지고 왔냐고. 이 큰일 났다고. 언니 네 머리 다 잘린다. 어떡하니. 나도 다 잘리고 누기 또 빼거리 되고 했더라고. 나 맞아. 언니 어떻게 하게. 빨리가 싸우나 해가지고서는. 사왔어? 얘가 이게 면회도 빨리 못 시켜주니까 며칠 가도 안 오는 게야. 아니, 이 기호들은 날 보고, 야, 노랑머리! 날 부를 땐 노랑머리라고, 이게 자본주의 부르죠. 물이 들어가지고 노란 대가리 하고 나왔다고 막 머리 재 뜯을 수도 없고 진짜 속상하더라고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언니 다행히 잘라놓지 않았냐? 이게 브릿지대 그런가 봐. 샛노라면 기계질 다 해버린. 나는 내가 듣기로는 그 감옥에서 언니 다 싹 잘라버렸다. 그랬을 거야. 그게 이게 보기 싫다 하면 그것들이 마음대로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머리에다 막 문댔던 생각이 나. 새까맣게 해야지. 새까맣게 해서 그 머리를 보존했단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속상하고 혼나던 생각이 나요. 나는 여기서 한번 우리 딸이 고등학생 때예요. 방학에 언니, 애들은 방학에 그거 한대. 하고 싶어서. 니네 가서도 그리대? 내 데리고 있을 때도 그랬다? 하고 싶어서 뭘 했는 줄 알아? 오렌지를 했어. 오렌지 하고 싶대. 아니 근데 그때는 막 뭐든지 그래. 욕심이 많을 때잖아. 그래, 방학 좋은 때고 거지. 방학 때 괜찮아. 학교도 안 가서 오케이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딱 방학 또 때만 한대. 한 달만 한대. 그리고 또 싹 새까맣게 하고 또 학교 가더라고. 그래서 오렌지를 해서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었어. 내가 한번 가고 머리를 하얀 머리 해줬댔어. 진짜. 색깔 퇴색이. 저 파랗지 않았어? 나 파란 머리도 기억이 나. 아니 머리 색깔을 뺐잖아. 퇴색을 했는데 처음에 하얗던 게 그 다음에 조금 시간 가니까 노래지더라. 노란 머리에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인차 또 염색하면 그게 또 제 머리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염색 들이면 티가 안 나니까. 애들은 그때 다 한대 또. 방학 때 하고 싶은 걸.
그런 또 호기심을 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머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길러도 되고 잘라도 되고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되고. 북한에는 남자들이 머리 기르는 게 없어요. 없지. 학교 다닐 때 김일성이 현지 시찰을 하다가 어디서 멀리서 이게 석고판을 그리는 한 화가가 이 남자였는데 머리 기른 남자야. 근데 막 글 쓰는데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여자인 줄 알았겠구나. 여자인 김일성이. 줄 알고 결국엔 속았잖아.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남자였던 거야. 그 다음부터 남자 머리 기른 거 다 잘라버렸어. 방침이 내려왔어. 방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집행해야 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싹 잘라버리고 다 이렇게 그냥 남자 머리 했었지. 그런 것도 있었구나. 북한은 당국에서 정해줍니다. 머리 스타일도 정해주고 길이도 정해줍니다. 색깔도 다 정해주고. 대한민국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했던 거 자유로운 옷차림이었어요. 옷차림. 그렇지. 나는 오늘 충격받았던 게 뭔 줄 알아? 대한민국에 한테 그 바지 있잖아요.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 사람 돈이 없나 보다. 어쩜 저렇게 다 바지 해졌는데 그대로 저런 거 입고 다니지? 근데 북한에는 만약에 찢어지면 언니 바느질을 다 깃고 입잖아. 우리 천 내서 바늘로 기워서 이래서 입는데 심지어 바늘로 깁지도 않았어. 그래서 진짜 못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스타일이야. 그게 패션 스타일이더라고요. 참. 패션 스타일. 나는 가끔 생각나. 이제 패션 있는 가게들에 가면은 막 입던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이렇게 내놓은 거 보면은 야, 참. 근데 그거를 그것도 비싸요 또. 비싸더라. 브랜드라고. 몰라 브랜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손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 비싸게 이제 근데 그 비싼 것들 사서 이제 입잖아. 다르다. 한국에 언니 지금 봐. 우리도 나 집에 옷이 너무 많잖아. 우리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있고 심지어는 1년 내내 입어보지도 못하는 옷 그리고 이 옷이 있었었나 하는 그런 걸 다 정리해. 참 부자가 됐어요. 이제 보면은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외출을 할 때 입는 옷 하나, 그 다음에 집에서 입는 옷, 그냥 막 입는 옷, 중간 외출복 하나, 다 됐던 것 같아. 없지. 옷을 보면 저 누구구나 사람들이 그냥 다 알잖아. 그렇지, 알지. 그렇지? 고정이 돼서. 뭐 코트 있었다. 나 코트 하나 있었는데 그거 딱 입고 나오면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먼 데서 봐도 저건 남게 누구 이렇게 알아낼 정도로 북한에서 있을 때는 옷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장이 넘쳐나고 이 옷이 언제 다 입나 그뿐이야. 신발도 넘쳐나잖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한 번도 신어 못 보고 이렇게 또 정말 뭐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실제 실존하는 인물로서 이제 자꾸 이렇게 대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만족을 느끼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는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단톡이 있어. 거기서 애기들 옷 있잖아. 요즘 애기 한두 명씩 나누니까 그 다 서로 나눔하더라고. 무료로. 그게 좋아. 이런 옷 필요하신 분 이런 신발 필요하신 분, 애들이 놀이감도 필요하신 분 이렇게 다 올리면 저희가 쓸게요. 이렇게 서로가 다 이제는 그런 무료 나눔, 나눔 기부도 문화도 하고 또 멋있잖아. 기부하고,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기부도 또 있다. 이런 문화 어디 있어? 기부 문화, 그지? 이게 선진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치? 그렇지. 못 사는 나라에서 어디 없지, 언니. 거기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선진국의 한 국가구나 하는 자부심. 그래서 옷 하게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왜 여름 옷 들어가고 겨울 옷 나오고 이럴 때 이거 한 번도 입지 않았구나 하면 나도 그거를 이제 기부하지. 당근에 올리든지 나눔하지. 이제는 그런 정도까지 대한민국에서 팔자 좋아졌습니다.
온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세 번째로 신기했던 거는요, 회식 문화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식 문화라는 거를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더라고요.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퇴근해서 이제 어디 오세요. 그게 이제 월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회식 문화가 있어서 가니까 쫙 음식들 차려놓고 모든 직원들이 다 가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기분 좋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있더라고,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회식 문화가 너무 새로웠어. 서로 평소에는 잘 모르는 부서도 여기 가서는 서로가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친분도 맺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북한에서도 회식이 있긴 있었어. 언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기억나는 거 회식이 어땠냐면 작업반에 한 개 작업반에 뭐 12명, 15명이면 한 사람이 쌀을 300g씩 걷어. 개개인마다 300g 내고 그다음에 두부콩 내서 두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술 또 사야 되고 돈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걷고 여자들이 먼저 가. 퇴근하기 3시간 전에 이렇게 먼저 가서 밥하고 그리고 뭐 떡 바꿔놓을 거 준비해놓은 밥도 해놓고 두부도 구워놓고 두부국 하고 그리고 고기를 좀 사서 고기 삶아 그래가지고 개개인 나눠주고 술도 술대로 사고 이래서 거기에 앉아서 먹는 거야. 먹고 그 자리에서 물 떠놓고 거기다 바가지 있잖아, 언니. 바가지 같은 거. 물 떠놓고 거기다 바가지 뒤집어 넣고 두드리면서 이제 오락해 하지, 오락해. 맞아. 젓가락 두드리면서 오락해, 노래. 그래. 누구 일어나서 노래하세요 하고 막 거기서 뭐 춤추고 싶은 사람 춤추고. 반주도 없고. 없지. 여기는 그냥 생 라이브. 거기는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반주도 없지. 없고 이거 두드리는. 지 아는 노래 그냥 하는 거지. 그치 둥기당당 이거밖에 없지. 물 위에 바가지 뒤집어 놨던 그 생각이 나네. 그 직장에서 그랬구나. 직장에서. 내 농촌에 있으면서 농촌에서 하는 저 회식은 또 어떻게 하냐면 1년 농사 이제 진 다음에 한 번 이제 그 뭐 분조면 분조 작업반 이렇게 한다. 돼지를 잡아. 어느 집에서 돼지 하나 키우지. 그러면 이제 그 가을을 목표를 해서 돼지 잡는다. 그럼 그 집에다 옥수수를 주고 돼지를 하나 잡아서 그리고 그게 다 마지막 결산에 체크돼. 그렇겠지.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받아내지. 그렇지. 공짜 아니지. 그래서 그거 다 뭐 회식비 얼마, 뭐 식량 회식이 들어간 식량 얼마, 무슨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모아서 어느 큰 집에 웍적 잔치다. 모여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이지.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가지고 벅작벅작하고 이제처럼 그렇지 뭐 뭐라게 해가지고 뚱땅뚱땅 이제 거기서 이제 장기들이 나오는 거지 각자가. 거기는 음악도 없고 뭐 반주도 없고 하다 보니 그냥 자기의 오리지널 장기들만 나오고 그렇게 회식이란 게 거기서는 회식을 뭐라 그랬지? 여기는 회식이라 그러고 북한에서는 뭐라 그랬지? 모르겠어. 뭐다 먹는다오. 나 이렇게 들은 것 같아. 오늘이 분조 뭐다 먹는다오. 이렇게 들은 것 같아. 먹는 날이라오. 오늘 다 모아서 먹는다오. 이렇게 들었어. 결산하는 날. 결산은 무슨 모임이고 한데 그냥 오늘 이래 뭐다 먹는다오. 몇 시까지 모여라오. 이렇게 들을 것 같아. 차이점이 그거다, 언니. 대한민국은 다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북한은 개인이 부담해서 먹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에 와 살면서 신기했던 문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